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19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경수 평론가님 그리고 민상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가 또 보니까 오늘 사실 녹음일이 지금 8월 31일인데 방금 전에 속보가 다 떴거든요. 10월 2일도 공휴일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연휴 기간 IPTV에 이제 풀려 있는 아마 추석 때 지난 여름 때 못 보셨던 이제 아마 빅4 영화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국 영화 빅4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늦게나마 IPTV에 풀렸을 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일 순서대로 한번 작품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나눠보는데 밀수부터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밀수는 모가디슈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유승환 감독의 신작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 서해안의 해안도시 군천이고요. 화학공장이 야기한 수질 오염으로 물질이 어려워진 해녀들이 밀수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립니다. 함께 밀수를 하던 해녀 춘자와 진숙은 세관의 단속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숙이 춘자의 고발로 감옥에 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둘 사이에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진숙이 출소하고 서울에서 밀수를 하던 춘자가 밀수업의 대부 권상사와 함께 군천에서 밀수업을 하고자 군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밀수 얘기를 제가 전체적인 총평은 맨 마지막으로 뺄게요. 그런데 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밀수는 세 분이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 밀수 잘 찍은 작품인 건 분명하고 네네. 그다음에 전작인 모가디슈에 비해서는 좀 소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도 재밌지 않나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재밌게 봤어요.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그 이상 그 이하도. 그래요. 민상님은요? 저도 극장에서 볼 때는 와 정말 너무 재밌다 하고 봤는데 극장 불이 딱 꺼지는 순간 근데 좀 약간 찜찜하거나 좀 이런 분들이 그래서 뭔가 더 뜯어보면은 더 뭔가 허술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굳이 더 들여다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근데 확실히 이 정도가 딱 팝콘 영화로서는 이제 최고예요. 최고죠. 네, 최고죠.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풍평의장입니다. 화장실 네. 극장 화장실 가면은 대충 첫날 화장실 분위기 보면은 대충 값이 나와요.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저희 회차에 저 이제 개봉난 첫날 보러 갔을 때 그날에 이제 갑자기 군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군인 단체 공격도 이제 용산에 와가지고 보는데 화장실에 군인들만 막 있는데 들어보니까 대충 재밌었다는 거예요. 네, 재밌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적나라 사실 왜냐면 거기가 적나라합니다. 화장실 평이 매우 적나라한 게 그러니까요. 진짜 쓰레기 같다는 거 진짜 완전 배설하듯이 나온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재밌었다고 나오면 된 거야. 난 생각이 딱 들어서 그쵸, 됐다. 그쵸. 이거 흥 무조건 된다. 옛날 같으면 7,800만 사이즈예요. 그렇지. 옛날 같은 운만 좋았으면은 분위기 탔으면 1,000만 더 갔어. 분위기까지만 네. 탔으면 더. 그쵸.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올랐으니까 값이 올랐으니까 뭐 딱 적당히 흥행됐고 아마 500이 넘었으니까 딱 적당히 감독 선에서도 이 정도면 뭐 흥행 성공했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사실 이게 매우 현대적인 지금 뭔가 70년대 얘기인데 매우 시의적절한 영화가 되고 말았어요. 네,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영화의 아까 군천 마을이 아까 보면은 원래 이 생계 수단으로서 폐류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네, 어패류. 네, 어패류 채취하는 건데 이 해녀분들이 근데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네, 오염수를 방류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폐류고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 사람들이 밀수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요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제주의 해녀분들이 이제 그래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이제 기억도 나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이 타이밍 또 나오는 영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실제로 또 밀수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해요 과거에 이제 감독들이 이제 이거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과거 이제 사료들을 이제 보다가 이런 게 있었네 사진이 이제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시작된 아이디어여가지고 이거는 또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밖에 또 한번 얘기해보면 이게 사실 이게 영화가 저는 용산 사관에서 봤는데 이게 스크린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잘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좌우가 이제 없는 상태로 시작되는 거죠. 이제 화면 비율로 따지면 1.85대 1의 이제 화면 비율인데 갑자기 그 70년대 얘기가 딱 끝나고 나니 갑자기 화면이 넓어집니다. 네, 넓어져서 이게 한국 상업 영화에서 이렇게 화면 비율을 바꾼단 말이야? 좀 희귀한 일인데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난 진짜
혹시 류상 감독이 이런 일을 그래요? 약간 저도 그 화면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한 거는 그냥 이 장면을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첫 장면에 거의 모든 힌트가 다 있어요. 이 그죠. 영화는. 여기서부터 본편이다. 이제 그러니까 프롤로그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편이다라는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그 OST가 일단 설명을 해주죠. 이 영화의 네네네. 주제의식을. 당신을 믿어도 되나요? 참고로 이 영화의 OST는 이제 그 아티스트죠. 네. 아티스트로 유명한 장기하 씨. 장기하. 네. 장기하 음악 감독이 직접 이제 참여를 했는데 심지어 본인이 사실 출연을 했었어요. 어? 출연을 했었는데 심지어 명동 멋쟁이라는 이제 그 비중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감독님이 잘랐어요. 그죠. 연기가 사실 옛날에 그 시트콤 중에 감자별로 나왔었지만 엔딩 네. 크레딧에 명동 네. 멋쟁이 엔딩 크레딧에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려가지고 나중에 스틸샷만 공개됐다라고 스틸샷 그러니까 미공개 이제 컷들이 이제 공개됐었고요. 네, 스틸샷이나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사에서 영화를 봤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해서 놓쳤냐라고 생각했네요. 참고로 이게 찾아보니까 이 장기 음악 감독이 관악기를 처음으로 아무튼 이 영화를 위해서 사용을 했었대요. 네, 원래 맞아요. 보통 밴드 하면 네. 관악기를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대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관악자들과 처음 이제 관악기 연주자가 참여했고 그리고 류성 감독이 극중 후반부는 소림축구 사운드 유사한 분위기의 곡을 원했다고 해요. 오 맞아요. 좀 그래서 있었어요. 전통복 등의 타악기를 이제 활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소룡 영화 1970년대 이소룡 영화의 사운드가 근본적인 레퍼런스라고 이제 류상 감독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배의 이제 회사 맹룡 해운이 네. 이소룡의 맹룡 과강에서 따온 거라고 맹룡이라고 합니다. 그 뭐였지? 좀 더 재밌는 거는 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나중에 조인성이 나오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것도 원곡자한테 허락 구해가지고 왜냐면 원래 산울림 네, 산울림 베이스 리프가 3분 가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는 그 노래인데 근데 베이스 리프가 6분인데 C는 10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리프를 좀 늘렸다 그래요. 원곡자 허락 받아서 장기하. 그리고 이 곡을 류승환 감독이 골랐다고. 네. 이유를 보니까 느린 템포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들을 때마다 격렬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액션씬에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지비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장면 얘기로 돌아가자면 첫 장면에서 그 춘자와 엄진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해녀팀이 구성이 되는데 해녀팀이 이렇게 다시 따오는 장면을 이렇게 중심으로 씬이 구성되잖아요. 근데 이게 후반부에 그 수중 액션씬과 이어지고. 참고로 수중 액션씬은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었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이게 007 썬더볼 작전에 나왔던 맞아요. 그거에 유사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레퍼런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은 거의 없거든요. 스킨스쿠버끼리 싸우는 장면이 거의 없었는데 어디서 레퍼런스를 따왔을까 했는데 역시나 007 그 영화가 왜냐면 그게 거의 원조급이거든요. 네, 이렇게 진짜 스킨스쿠버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대규모로 찍었기 그죠.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 뭐였지 그 장도리의 허술함도 그 씬에서 드러나죠. 맨 마지막에 장도리가 어떻게 죽게 될지. 그죠. 그리고 이게 확실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랑 최동원 감독의 초기 작품. 네, 맞아요. 요 느낌, 요 두 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 두 개가 믹스 매치된 느낌.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게 만화 컷처럼 구성된 장면은 가이리치. 가이리치. 참고로 가이리치 감독이 최근 작품 하나 개봉했잖아요. 네, 스파이 포춘. 정말 옛날 스웨터의 시절로 돌아갔다. 진짜 재미없었어. 락스타 그 스모킹 배럴즈 그 시절이 진짜 최고인데. 네, 다시 돌아갔어요. 회귀하셨어요. 이게 스타들만 믿고 갑자기 캐시트럭까지는 봐주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네, 가이리치가 푸어리치가 됐네요. 너무 아깝게 됐어요. 네, 아무튼간에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새 세대가 상당히 왜냐면은 이게 보통 최대한의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블록버스터의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많이 이게 분열화가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세대만이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젠더만이 좋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 작품은 왜 500만이 되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다 합쳐져 있어요. 그죠. 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왜냐면은 그 시대를 1970년대 추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이고 액션을 보고 싶었던 분들
도 충족되죠. 그리고 심지어 여성 수사까지 다 네. 충족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충족되는 게 사실 좀 드물어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해낸 게 500만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50대 여성 배우 투톱이 주연으로 해가지고 175억이라는 제작비로 영화 만든다는 거 그거 투자자 어지간하면 허락 안 해줍니다. 그죠. 그렇죠. 충무로 해서 어떻게 175억씩이나 주고 허락을 해주겠어요. 근데 감독이니까 그냥 믿은 거죠. 네. 감독이가 믿고 땡겨준 건데 그건 좋은 베팅이 됐고 아마 이게 오히려 아마 앞으로의 또 충무로의 상업 영화에. 네, 또 네. 한국 상업 영화에 아무튼간에 또 다른 변화를 주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흥행 코드가 하나 먹히면은 10년을 갑니다. 네. 그 너무나 슬픈 현실인데 흥행 코드 하나 먹히면 한 10년을 갑니다. 그 사실 그 군함도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군함도의 간신히 흥행 성공했죠. 네, 그죠, 간신히 그죠. 정말. 네, 네. 겨우 넘겼죠. 아무튼 그리고 또 류상 감독이 약간 마지막은 델마 루이스 느낌도 살짝 났어요. 아. 약간 맞아요. 리들리 스콧 감독 느낌 향이 좀 맞아요. 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도 보면 탐욕을 선택한 남성들이 죄다 죽잖아요 마지막에. 아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돼. 사실 그리고 물속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의 전복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1970년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미수품이 이제 아니고 이제 여공을 이제 부품으로 생각했던 시대잖아요. 단순히 이제 뭐 70년대면 뭐 전태열사 때도 네.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만들어내는 제품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어쩌면 엘리트 남성 권력자들이 득세했던 그 시대에 대한 또 비판처럼 느껴졌고 이게 당연히 또 뭐 지금 열심히 또 120시간 아니구나 69시간인가요? 아무튼간에 네, 노리시는 분들 위한 또 사회적 비판이 아닌가. 근데 이거를 놀라운 거는 절대 직접적인 대사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걸 또 우리 명량처럼 네. 니들이 힘든 거 우리들이 니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 니들 알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면 죽을 놈이지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대사 없으니까. 네, 그렇죠. 딱 흥미로운 영화가 아니었나. 그 뭐였지? 대사로 드러난 것 중에 좀 웃겼던 건 그거예요. 네. 월남에서 온 권상사.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의 캐릭터가 되게 웃긴 게 옛날에 그 세속적인 소재들 있죠. 약간 트로트라든가 아니면 네. 진짜 어디서 약간 만화적인 이미지 같은 걸 그려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캐릭터로 약간 박아놓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대사로 드러내는 게 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캐릭터는 만화적인 캐릭터니까 만화로 알고 봐라.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아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션도 하잖아요. 맞아요. 참고로 배우분들이 직접 또 이제 3개월 동안 당연히 수중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 작업까지 투입을 하면서 리얼리티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이제 김혜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촬영 전에는 물에 대한 공황 증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배우 한 명 한 명이 입수할 때마다 이제 서로 독려하면서 응원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공황 상태에서 풀려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500만 돌파했을 때 이제 그 수중팀 같이 했던 수중팀이 이제 500 한 거 수중팀이 500 이제 축하해가지고 500 딱 다섯 여러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500을 만들어내는 그걸 스샷을 딱 올렸는데 이제 수중팀의 또 도움이 있지 않았나. 수중 발레 팀과 함께 또 액션을 같이 꾸려 나간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돈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카체이싱 정도 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카체이싱이 아닌데도 이 정도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카체이 씨는 나중에 비공 시작전에서 네, 언급하겠지만 또 얘기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아무튼간에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투톱 배우만 주목할 만한 배우가 또 있었다면 당연히 저는 고민시 배우.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뭐 매력이 진짜. 정말 매력이 넘쳐났던 네. 아마 조연상급 후보에 아마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에 상당히 또 좋았던 소화도 것 잘했고요. 네, 소화 맞아요.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그 김혜수 캐릭터는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핍진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김혜수니까 이 캐릭터를 봐라. 그죠. 그냥 정마담이었죠. 네, 정마담이었죠. 그냥 타짜의 정마담. 그간 쌓은 김혜수의 이미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였는데 고민 씨는 딱 인장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박정민 씨는 진짜 저는 계속 보면은 맨날 필모그래피 바뀔 때마다 캐릭터 적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너무 좋아요. 뭐 하다못해 이제 캐릭터를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만악에서 구하소서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 이제 인터뷰했을 때 그랬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희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네. 이제 왜냐면 자기가 이제 직접 겪는 이제 정체성이 아니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작품도
아마 본인이 이렇게 악역 캐릭터 제대로 나가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캐릭터 이제 순박했다가 이제 바뀌는 악역 캐릭터로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포스터에 원래는 없었던 분인데 갑자기 메인 포스터에 김종수 씨가 딱 이제 껴 있는 거예요. 나 네. 그거 보면서 이분 드디어 이제 맨날 조연 배우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메인 포스터에 딱 이렇게 이름까지 나오는구나 맨 밑에. 네.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진짜 역할도 좋았어. 맞아요. 김종수 배우님이 나중에 거기서도 나와요. 비공식 작전에서. 맞아요. 연결이 돼. 네. 근데 김종수 배우를 보고 난 뒤에 든 생각을 이제 진행시켜 이경영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김종수의 시대가 왔다. 이제 김종수의 시대가 왔다. 그건 넘어간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어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인가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뭔가 슬슬 이제 넘어오는 느낌 있잖아요. 네. 이제 슬슬 이제 작품이 바뀌는. 약간 백현진 배우도 이제 네, 백현진 배우 맞아. 들어가요. 약간 백현진하고 김종수 배우의 등장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내부자들만 하더라도 약간 절대 부패한 악이 저 위에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진행시키는 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더 일상적인 차원으로 내려온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선한 인상에 뒤통수를 친다든가 음. 아니면 아예 그냥 진상 부장님이라든가 백현진처럼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배우들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한국의 악역상이 바뀌어가는구나. 근데 김종수 배우 맨 처음에 웃는 상을 하면서 그럼요 모범 시민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통수를 치는 걸로 드러났을 때 이게 한국이 대하는 악의 형태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 같은 걸 했어요. 또 이제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청룡영화상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분명히 아마 본인이 이제 또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왜냐면은 결국 공로의 개념이 크거든요. 왜냐면 네. 여성 투톱인 주연에서 500만이 넘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해요. 아마 여우주연상 거의 떼놓은 당선이 아닐까. 그다음에 그 수중 액션씬 같은 걸 소화한 것도 50대. 네,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은 비공식 작전입니다. 비공식 작전은 제가 하기로 했었죠. 네네. 그 비공식 작전은요 1987년에 배경을 합니다. 이제 막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기 시작할 시점이었죠. 근데 집회가 한창이었죠. 네. 집회가 한창이었죠. 근데 그 중동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교관이 있어요. 그 민준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 항상 뉴욕으로 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 즈음에 20개월 전에 레바논에 실종된 외교관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이 사람이 받고 이 사람 구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받기도 했고 이걸 구하면 뉴욕으로 갈 수 있겠다. 라는 희망 생각 때문에 무조건 내가 냅다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라를 쳐요. 내가 네. 해병대 나왔다고. 사실 해병대 PX병인데. PX병이죠. 그래서 그 비공식적으로 동료를 구하려는 임무를 띠고 레바논으로 가요. 왜냐하면 왜 비공식으로 했냐면 이 사람이 그 안기부가 총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안기부의 눈에 띄지 않게 가야지 외교부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 대통령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근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한국인 택시기사 판수의 차를 우연히 타게 돼요. 우연이죠. 네, 진짜 우연히 타게 됐는데 판수가 좀 날라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돈만 보면 돈 미세라고 하죠. 그렇죠. 돈 미세 판수랑 그 군대 안 다녀온 액션을 해야 되는 평범한 공무원 민준이랑 이 둘의 대환장 콤비가 펼쳐지는. 그래도 뭐 총쏘는 버디무비입니다. 경험이 있겠죠 뭐. 네, 총싸움 훈련은 했겠지. 네, 훈련은 했겠는데? 훈련은 했겠죠. 근데 이 영화의 어설픔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다들 교석 같은 데 보면 다 외교 풀어 나와가지고 오케이 4달러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여기는 4달러라고 하면서 되게 어설프게 액션을 펼쳐나가네. 그리고 원래 하정우 배우가 그런 거는 최강입니다. 그런 네. 찌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국내 원탑 배우 중에 한 명. 네 맞아요. 진짜. 그런 역할. 네. 왜냐면 그게 느꼈던 게 왜냐면 이 감독의 전작이 터널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도 그거 그죠. 그 유명 명장면이잖아요. 걔가 이제 케이크 다음 쳐먹으니까 네. 야이 새끼야. 그 장면 진짜 웃기거든요. 네 맞아요. 극장에서 다들 뻥 터지는. 비공식 작전은 이런 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뭐 무겁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 영화가.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결국에는 시기를 너무 잘못 탔어요. 네. 이 영화가 원래 손익이 600만이거든요. 네. 네. 이 요즘에 100만. 600만 돌파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600만을 하려면은 경쟁작이 없어야 돼요 일단. 네 맞아요. 주변에 경쟁작이 없어야 600만이 될까 말까요. 네. 그 뭐야
엘리멘탈도 이제 겨우 700만 넘고 막 그랬는데 뭐 말 안 돼요. 그 600만은 요즘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경쟁을 피해서 한 4월이나 5월이나 뭐 6월이나 이때쯤에 차라리 개봉하던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이게 앞뒤로 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앞뒤로 껴버리면은 이거는 요즘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다 보니까 충무로에 이게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하필 피랍 문화 80년대 피랍 배경 8, 90년대 피랍 아니면 8, 90년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네. 벌어지는 인질극 이게 지금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모가디슈, 교섭, 비공식 작전 그러다 보니까 이 비공식 작전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나마 모가디슈 잘 뽑혔어서 다행이긴 한데 교섭이 만약에 잘 뽑혔으면 또 모를까 교섭이 못 뽑혔거든요. 네,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문제는 교섭보다 이 영화 더 흥행이 안 됐어요 지금. 교섭보다 좀 잘 만들었는데. 교섭보다 잘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100만 간신히 넘었을 때 결국 랭크아웃 되던데 100만 넘었을 때 그 보통 이제 풍선 들잖아요. 100만 넘으면 기쁨의 원래 좋은 의미로 풍선 들거든요. 네. 근데 100만 넘었는데 다들 배우 표정들이 안 좋아. 한 명 뭐 아. 하정우 배우는 얼굴도 가리고 있고 아이고, 최근에 그랬대요. 하정우 배우가 이제 술 마시면서 그랬대.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불안정했습니다. 네 거기 그 진짜 그랬습니다. 여기는 진짜 근데 여기는 네. 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여기 최선을 거기가 다하셨네요. 거기는 좀 뭔가 좀 그런데 여기는 좀 안타까웠더라고요. 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배우 문제도 좀 겹친 것 같아요, 확실히. 음. 두 배우 다 그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 다 사실은 그랬죠. 네. 네. 경험이 있죠. 네. 경험이 뭔 있죠. 경험이라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독 김성훈 감독도 원래 전작들이 좋았거든요. 네. 끝까지 간다는 거의 2010년대에 만나자 한국 스릴러 영화 중에서는 상업 영화 중에서는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터널 역시 재난 영화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는데 하필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 촬영이 또 연기된 것도 있었지만 결국 풀어질 때 같이 이래서 선빵이 중요한 것 같다. 네, 맞아요. 모가디슈 선빵 정말 잘 달렸어요. 아 그죠. 타이밍 정말 왜냐면 제일 흥행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선빵을 날렸다는 게 의미가 결국 있거든요. 그 뭐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게 될 네 편의 영화가 다 한국의 현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1970년대로 1970년대 80년대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국가 자체를 붕괴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저기 우주로 보내거나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충무로의 경향이 아닌가. 지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가 회피하고 있다는 거.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도 그리고 모르고. 사실 이렇게 뭔가 아프리카 피랍 하면은 약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데만여 명 사건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긴 해요. 저는 왜 그거 영화 아직 이번 정권에서 안 만든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저도 아직 이제 네. 한번 들어갈 때 됐거든. 나는 언젠가 진짜 쓸수 나는 많을 것 솔직히 같은데. 네. 폴 그린그레스 감독의 그 네. 캡틴 필립스처럼 네. 네. 건조하게 가면은 네. 전 정말 좋은 작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 이긴 전투야 뭐 어쨌거나. 그죠 그죠. 네.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긴 전투를 다룬다는 게 거의 없거든요. 현대사에서 그거 정말 잘 뽑아내면 진짜 거품 없이 정말 잘 뽑아내면은 저는 이건 칭찬할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뜨겁게 좀 네. 미디어에서 네, 다뤄지는 맞아요. 거 국민을 또 심지어 구한 얘기잖아요. 네. 아무튼간에 선장에 또 활약도 있었고. 맞아요. 우리 캡틴 필립스하는 그 사례가 있긴 하지만 네, 그죠. 우리도 그만큼 뽑아낼 수 있거든요. 네. 심지어 국방부에서 지원 안 해줄까? 그 얘기를 한다는데 국방부에서 지원 안 해줄 리가 없거든요. 무조건 해주지? 무조건 해주죠. 저는 아직도 네. 신기해. 이게 왜 시나리오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아직도 신기한 거야. 유인천 씨도 이런 건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요즘 보니까 그 지원해준다 뭐 한다고 할 때 뭐 그러니까요. 국가가 굳이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시사해가지고 정말. 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공식 작전이 되게 특이한 영화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섭 때는 되게 욕 먹는 소재였잖아요. 어쨌건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왜 너네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라는 그렇죠. 그 욕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사건인데 비공식 작전은 사실 그 김성훈 감독이 약간 뒤지다가 그냥 한 줄 쓰여 있는 거를 이렇게 영화로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는 다 감독이 상상으로 만든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택시 기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어디 있겠어요. 한국의 택시 기사가 뭔 말이 되는 소리야? 좀 한국어를 알아듣는 정도만 했어도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 네. 한국어를 좀 알아듣는 저기 현지 기사, 뭐 네. 요 정도까지면. 약간 망고보이 같은. 응. 그러니까 영사관 출신, 그러니까 대사관 네. 출신. 아, 네. 예, 대사관 출신인데 이제 대사관 탈출했으니까 그게 차이 났겠다. 대사관 이제 철수했으니까 네. 네. 직업이 없으니까 택시 기사 한 케이스인 거예요. 네. 한국어 대충 알아듣는 그 정도로 했으면 차이 좀 나왔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아까 우연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근데 개연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 뭐였지 누군가를 구해냈다는 서사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면 역사를 재현하는 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상을 재현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 나머지는 보통 사람들이 해냈다는 거를 음. 드러내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전문가의 몫이었잖아요. 모가디슈하고 교섭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해낼 수 있다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고 그런 보통 시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 영화가 넌지시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걸 작법을 통해 가지고 네. 저 이게 좀 덜 알려진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떼먹었다고 얘기하는 그 나머지 반도 어차피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이해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의 그 착한 마음 같은 것들이 이런 설정으로 드러난다 싶어서 개연성이 떨어지더라도 약간 동화 같은 면도 있거든요. 솔직히 판수랑 이 민준의 관계는 솔직히 비엘이에요. 아, 그죠. 주지훈이 약간 BL 전문 배우가 되는. 네. 아니 네. 빤스를 벗기다가 말긴 하지만 네. 그 맨 마지막에 네. 그 영화 후반부에 그 판수하고 민준이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면 브로크백 마운틴이에요 이 영화는 그냥. 물론 주지훈 캐릭터 판수 아내가 있긴 하지만. 네. 아니 뭐 아무튼간에. 브로크백 마운틴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있으면 똑같으니까. 네. 아프라이도 있고. 네. 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난 이 영화가 착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너무 착해서 좋았어요. 네, 카체이싱 얘기 맞다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네, 근데 카체이싱 액션들 되게 리얼하고 좋았어요. 네, 카체이싱 볼만했어요. 카체이싱 정도. 근데 문제 이 전 장면은 약간 하필이면은 미션 임포서블이 개봉해가지고. 네,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오마주 되는 거야 이거. 그거 이거 그 와이어 씬. 와이어 씨는 너무 오마주 돼가지고 이거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씬도 미션 임파서블이나 아니면 분노의 질주에서 본 듯한 그렇죠. 그런 분노일지 이미 다 했죠. 그쵸. 사실. 네, 이미 다 한 건데 한국에서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왜냐면 재밌어요. 그 전까지만 좀 무미건조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팍 해야 되니까 막판에 막 몰아넣었어. 막 쑤셔 네. 액션을 막 쑤셔 넣었어요 거기다가. 맞아요. 근데 그 액션이 약간 두 사람이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설프게 어설프죠. 어설프게 보이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요. 아 역시 이 감독의 스타일에 약간 프로페셔널함 속에 어색함을 넣어가지고 약간 잔재미를 이렇게 준다는 건데 전 이거가 약간 그 안기부 부장이 보통 이영영이 캐스팅돼가지고 진행시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김웅수 배우가 나와가지고 묶고 더블로 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감독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이런 아이러니가 너무 좋다고 프로페셔널한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평범한 사람이 나와버렸을 때 아이러니. 그래서 김웅수 배우를 일부러 캐스팅했다. 꼭 진지한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독이 어쨌건 진지함 속에 아이러니를 녹여내는 방식, 미션 임파서블 속에서 어설픔을 녹여내는 방식, 보통 사람들의 액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더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문이 2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했었는데, 네. 더문은 2029년을 배경을 합니다. 얼마나 사실 근데 이거 2029년에 우리호가 달을 향한 여정을 나서고 거기서 그 위대한 도전에 그 세계가 주목을 하는데 태양 흑점 폭발이 일어나서 모든 대원이 죽어요. 이때 김래원 배우가 카메오로 맞죠? 맞아. 김래원 씨랑 이희경 씨. 이희경 씨가 이렇게 카메오로 등장해가지고 같이 죽고 근데 황선우 혼자 남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우리호는 걱정 속에서 이렇게 쏘아 올려진 우주선이에요. 왜냐면 이전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레오가 이렇게 불탔기 때문에 약간 챌린저의 이제 네. 참사를 약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김제국이 이 선우를 구하려고 이렇게 와요. 김제국은 누구냐? 그 옛날에 무너졌던 우주선을 구축한 사람. 근데 이 우주선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 우주선에 있기 때문에 김제국이 선우를 구하러 오고 김제국의
안에 윤문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사 메인 디렉터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어쨌건 미국 안쪽에 숨어가지고 계속 한국을 도우려고 계속 시도를 하면서 이 선우가 구해질지 안 구해질지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드라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죠. 코미디도 해. 코미디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김제국과 윤문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치 드라마죠. 왜냐면 외교 관계가 들어가니까. 영웅이 네. 들어가니까 여튼 이런 작품인데 사실 더문을 쓰기가 더문을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어려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 옛날에 유행했던 땡땡 시나리오 유출됐다는 밈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밈이랑 내용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걸 생각이 그대로 따라하면 어떡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인물만 바뀌었지 뭐 살아 돌아와야 해?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그거 떠져 있잖아요. 한 줄씩 써져 있는 거 네. 진행시켜도 있고 어. 그거 어차피 배우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그거 똑같아 내용은. 안 봤는데 이미 3번은 본 것 같은 피로감이 엄습을 하네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극 중에 이제 몇몇 캐릭터가 NPC처럼 기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볼까요? 과학기부 장관, 이 심지어 자기는 문과래 이과가 아니고 문과인데 막 과학기부 장관이래. 아, 야뭐 어쩌라는 거야? 아 근데 그거는 보니까 어제 과학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과학 이제 라이브쇼 과학 그 쇼 보니까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과기부 장관이 거기 현장에서 계속 있는 거는 대단한 거다. 거기 왜 계속 있냐고. 과기부 장관이 뭐하러 계속 있냐고 있었고 소백산 천문대 인턴 한별 이 캐릭터는 네.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 음. 완전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이 두 캐릭터 있고 난 그리고 아까 개그 있잖아요. 나 개그 네. 흠부 웃겼던 게 다 소백산 천문대에서 이제 오잖아요. 헬기가 네. 와가지고 이제 구조 헬기가 오잖아요. 해가지고 네. 네.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디요? 저기요. 저기 저기 달 잡아서 저기 이러고 있어. 아 미치겠는 거야. 거기 그 디졸브숀 나올 때 나가고 싶었어요. 물론 이게 사실 여러분이 막 심파 이러는데 김영하 감독의 전작이 신과 함께 죄와벌의 클라이막스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네. 거기는 진짜 붙잡고 멱살 잡고 한번 패 정도로 관객의 울리니까 눈에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죠. 계속 뿌릴 때까지 뿌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요즘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 심파다라고 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예. 또 배우들한테 왜냐면 잔뜩 경직된 연기가 있어요. 그 네. 특유의 잔뜩 경직된 연기 있어서 이제 눈물을 지속해서 유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안 슬프거든요. 보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전혀 안 슬픈데 슬프대. 그 비장미만 계속 느끼고 심지어 제가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파일을 유튜브 링크를 음악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네,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랑 이제 다크나이트의 이제 OST랑 정확히 한번 한 소절씩 한번 들어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무슨 두 소절 이상은 안 넘어가요. 왜냐면 두 소절 이상 넘어가면 수표절이니까 한 소절만 반복하던가 한 소절.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 B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 영화의 구성 방식도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에 코미디 빅리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뭐 그 비겁한 형제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마디 이상 똑같은 멜로디가 나오면 표절이니까 2마디씩만 해가지고 노래를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개그가 있는데 그 개그랑 똑같아요. 왜냐면 2마디는 에드아스트라, 2마디는 그 그래비티, 2마디는 아폴로 14, 2마디는 또 그 아마겟돈, 마션의 뭐 등등등. 마션의 아마겟돈에 또 이제 에드아스트라는 월면차 장면. 월면차 장면 에드아스트라. 근데 뜯어보면 볼만하거든요. 클립 영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영상을 보면 괜찮은 거야. 어딘가에 제출한 포트폴리오 영상으로는. 왜냐면 월면차 액션이나 이런 거, 뭐 드론 액션이나 뭐 이런 거 자체는 보기에는 이 정도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 많이 팔리겠구나. 네. 왜냐면 박병식 평론가가 그 영화를 얘기했어요. 더문이랑 이제 형제 관련 영화가 그 올해 1월달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중국 영화 중에 하는데 유랑지구? 아니 유랑지구 말고 더문 비슷한 건데 그 문 뭐였는데? 네. 문맨이었나? 문맨. 네. 문맨이 조석 작가 웹툰이 원작인데 아무튼간에 이 문맨도 달에 혼자 남은 사람 얘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형제뻘 영화라고 둘이. VFX 이런 게 VFX 좋아. 근데 이야기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건 인정해. 왜냐면은 제가 뭐 덱스터 소액 주주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소액 주주라서 그런 건 아닌데 이 VFX 기술은 정말 가성비 280억 원 녀석이죠. 가성비 정말 대비 최고입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이것밖에 인정 못 하겠어.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이맥스로 봤을 때 언론사 아이맥스 했거든요.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 아이맥스는 얘는 4K로 이제 이게 리마스터링 되다 보니까 역대 아이맥스 국내 이 DMR 된 것 중에 최강이었어요. 화질 자체는. 이건 인정해. 근데 문제는 이야기가 없고 두 번째는 깜짝 놀랐던 게 끝나고 어디서 박수가 나와. 나 미치겠네. 아니 박수가 일체를 하는 거 왜? 왜 뒤에서 보다가 왜? 근데, 아니 왜지? 뭐 우주선 시험 발사 성공했나 봐. 한국에서 이만큼 만들었다는 걸로 만족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20년 전에 끝났어야 돼요. 네. 디워 때도 쉬리 때 끝났잖아요. 아니 쉬리 때 끝났어야지. 쉬리 쉬리 때 한국형 블록버스터 탄생 여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디워 때 뇌절하다가 이제는 그죠. 3절. 왜냐면 미스터고 때도 누가 박수 쳤어요? 안 쳤어. 그러니까요. 미스터고 봐봐 말 어떻게 야구 팬이 보시기 어때요? 미스터고. 미스터고 보자네요. 차라리 허영만 만화가 더 스펙터클이다. 말이 안 되지. 뭐 고릴라가 야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빠졌어. 얘 이야기가. 그래프만 좋으면 다야? 얘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 보면은 그 마스코트 중에 우주선에 그 고릴라 원숭이도 있어. 심지어 미치겠어. 보시면 진짜 스테이션 아직 미련을 아직 있어. 아무튼 이 영화는 참 국뽕인데 어찌 보면은 소위 말 속된 말로 이제 국뽕인데 왜냐면 우주 강국을 향해 나가는 한국이 맞이할 수 있는 금미래 유인 달 탐사니까 혹시 이제 태극기 막 다리 꽂나요? 꽂죠. 그렇죠. 당연히 꽂아야지. 꽂아야죠. 당연히 꽂아야지. 이게 심장이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혹시 성조기 옆에 꽂히나요? 그건 없어. 아니요. 왜냐면 다른 데 다른 이제 데.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청년의 패기 있는 도전이잖아요. 어쩌면 이게 사실 이거는 청년의 패기인 도전은 요즘 세대 말고 여기 위에 세대고 요즘 세대 관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경수 캐스팅이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 도경수 캐스팅을 했는데 그래요. 네. 도경수는 혼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혼자 열심히 했어. 그죠. 네, 이거 근데 혼자 찍었다가 다른 게 없거든. 이게 진짜 혼자 찍은 거야. 왜냐면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혼자 찍어야 돼. 혼자 리액션 없이 찍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이건 모노 드라마들이 혼자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요. 네. 디오의 연기력은 최고인데 그러니까 디오를 다루는 방식이 좀 불쾌했던 진짜 게 네. 약간 이 인물한테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학대를 하듯이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약간 혼자 어딘가에 갇혀 있는 청년의 모습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절실하게 외치는 거 그냥 이거는 세월호 때의 그 어른들이 아이를 보는 방식과 그냥 그대로 포개져 보인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따로 놓는다는 게 뭐지? 화면이 따로 놓는다는 게 네. 이게 리액션 샷.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거기 기지에서 리액션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표정도 와 이러면서 막 기겁하고 막 네. 이게 리액션 샷이라 거기랑 따로 놓는다니까? 맞아요. 그쪽이랑?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그 비상선언 때도 똑같이 반복됐었지만 그 비상선언 때 어쨌건 화면을 통화라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랑 분리시켜 놓고 청년들 죽어나가고 있다. 우리가 도와야 돼 정도만 하는. 다시 한번 얘기해줘. 감독님이 이게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한국 관객이 한국 영화의 SF를 대하는 거리감이 상당한다는 말을 이걸 지비에서 남겼단 말이죠. 네. 그간 사실 한국의 SF 영화들이 뭘 했냐고 생각하면 투자 금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안정적인 전개만 했어요. 정말 네. 정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개가 뭐냐? 기시감 가득한 내용이 이미 그냥 했던 거 구현 아니면 저 심파 관객들도. 그러니까 이 둘만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자 보세요. 한국형 그 스페이스 오페라 포방했던 영화 승리호 울렸죠. 정의 울렸죠. 정의 네. 정의도 솔직히 이걸 그렇게 만들면 안 됐지. 진짜 나. 그러니까 이게 SF 영화를 대하는 거리감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 SF 영화 많이 봅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좋아하죠. 우리 놀란 감독 영화도 그렇고 네. 겁나 많아요. 좋아하죠. 그래피티브 그렇고 뭔 거리감이 있어. 자기네들 못 만들어 놓고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막 김영하 감독이 말하는 SF가 심파의 맞아. 심파이. 아니 말도 그 있었죠. 안돼 이거 얘기하다 안돼. 우리 얘기하다가 저거 5분밖에 얘기할 시간 없거든요. 빨리 읽어봅시다. 네, 콘크리트 그래서- 유토피아. 네. 네. 한국형 SF는 이제 지구를 지켜라밖에 없다. 네.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네, 콘크리트 네. 유토피아.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인데요. 네. 가려진 시간 등을 연출한 엄태하 감독의 영화이고요. 대지진으로 주인공들이 사는 황궁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버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그립니다. 뭐 대지진이 아예 그냥 어떤 배경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이제 오프닝에서 닥쳐오는데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박보영과 박서준이 분한 명화 민성 부부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이들은 황궁 아파트의 주민 대표 영탁과 함께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이제 남자들은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먹을거리를 구해오고 여성들은 안에서 이제 보급이나 어떤 살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 나가다가 여러 이제 아파트의 추악한 진실과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좋더라고요. 처음에 좋더라고요 말하는 거 처음.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작품은 연상호의 상위 호환 같은 느낌. 상위 호환. 맞아요. 연상호 감독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한국은 지옥이고 그 한국은 어쨌건 지금 상태가 아니라 폐허에 가서도 똑같이 서로를 가르고 이렇게 서로를 죽이는 아수라장에 불과하다 라는 세계관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어요, 연상호 감독이랑. 근데 연상호 감독은 그냥 냅다 세계관이 전개가 미친 사람 하나 등장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뭔가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한편 이거는 캐릭터의 빌드업이 서서히 이뤄지고 보통 20대 청년이 어떻게 전시 파시즘으로 가는가에 대한 그 감정적 빌드업을 좀 탁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소 기능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든 캐릭터가 그래도 이거만큼이나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을 제대로 그리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되게 뭔가 한국에서 어떤 이런 한국의 되게 어떤 무정하고 전쟁 같은 이런 현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재현하려는 시도는 정말 참 많았잖아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웹툰에서도 그렇고 이런 시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후에 뭔가 모든 공동체의 기반이 사라지고 사회적 기반이 사라지고 여기서 서로 생존만이 남은 상태에서 경쟁하는 이런 좀 냉소적인 세계관이죠 사실.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냉소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거를 뭔가 70년대에 아까 그 경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시 파시즘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져온다든지 예, 그런 면도 좀 저는 되게 평가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이대남 이대녀 얘기를 하니까 안 나올 수 없는데 박서준 배우랑 박보영 배우가 이렇게 나온 영화가 사실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한국 여성들의 가장 최고 이상형이 박서준 배우고 그렇죠. 한국 남성들의 최고 이상형 배우가 박보영 배우. 맞네. 예. 근데 이 둘을 붙여놔가지고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으로 만든다는 게 또 박보영 배우가 눈을 그렇게 뜨는 영화도 처음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엇갈리는 이제 부부의 이제 답답한 선택이랑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관객이. 네. 요걸 따라서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은근히 사람이 그렇죠. 이 박보영 캐릭터는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영화에서 보면 답답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삶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보면은 원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웬 진지충이야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건데 심지어 특히 그런 위기한 위급 상황에서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선택에 따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성과학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부부의 선택이. 그러니까 요거에 감독이 보는 세심함이 좀 저는 좋았다고 봐요. 맞아. 이게 보통 전시 파시즘이라고 하면은 남성은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여성은 내부에서 이제 후방에서 보급을 담당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되게 다시 성별 이분법으로 갈 수 있지만 박보영이 또 동시에 어떤 아파트 안에 남아 있으면서 이 이병헌이 연기한 그 영탁이죠. 예. 네, 정체를 영탁의 어떤 정체를 또 밝혀낸다거나 아니면은 그 박보영이 도와줬던 그 아이들 숨겨주던 사람의 죽음을 직접 바로 앞에서 본다던가 이런 역할을 또 주는 게 또 그런 고루한 해석을 좀 방지하게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다루는 문제는 대부분 강남권으로 상대되는 대한민국 중상위층의 문제 같은 거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영탁이 제 아무리 지도자라고 한들 최근에 그 문제가 됐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 김훈 작가가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표현한 그 내 아들이 제일 중요함으로 어떤 사안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약간 영탁이 그 음식을 구하러 백화점에 다녀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부녀회장. 네네. 근데 그거 두고 계속 따지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 한국 사회 중상위층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나열하듯이 전시하고 있다. 근데 이게
성공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만큼이나. 영탁이란 캐릭터는 사실 이제 밈이 됐죠. 이제 왕건. 네. 왕건의 궁예 캐릭터랑 사실 비슷해요. 네, 보면은 맞아요. 인심을 처음 맞아요. 이제 얻어가고 네. 폭군이 되어가고 이제 네. 거의 이제 마구니가 낀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마무리가 꼈죠.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까지만 해도 이제 노래 부르면서 자신이 이제 그 권력을 이제 약간 네. 쥐었다는. 쥐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클로즈업. 아니 거기서 클로즈업을 그렇게 멋있게 따는 약간 그러니까요. 아파트 부르면서 아파트에서 클로즈업 하는데 와 이거 진짜 감독이 대단하다. 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부녀회장이 약간 제사의 병 넘나들면서 설명하는 장면. 맞아요. 네. 그거 진짜 공익 광고 캠페인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화장실은 여기서 처리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갑자기 또 민방- 클래식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보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오프닝은 이제 모던 코리아 제작진이 네, 참여해가지고 네, 서울의 아파트 역사를 출발. 그것도 이제 일부러 이제 노렸던 거죠. 이제 결국은 아까 전에 보면 이게 네.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그나마 네. 현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결국 오프닝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이 현실 우리 이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고 막 음. 이런 장면들 계속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이제 현지 사회는 어때요? 뭐 철근 빠진 아파트라든지 네 맞아요. 어떻게 또 이슈가 딱 맞아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슈가 아닌데 이게 연결될 수가 없는데 네. 연결이 돼 어떻게 또. 그러니까요. 현실이 따라와요. 현실이 따라와요. 참 신기하게 어떻게 다 연결이 된다면 아무튼 이 감독님 아무튼 손익을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손익을 넘겼다 안 넘겼다 다음 작품은 이미 거의 뭐 만들 수 있는 구축이 됐단 말이죠. 다음 네. 작품에서 또 어떤 걸 보여줄지 기대가 돼요. 왜 사람들이 괜히 포스트 봉준호 얘기하는지는 네, 저는 이제 알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괴물 생각 좀 많이 났어요. 왜냐면 가려지는 시간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저는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약간 그 한쪽이 치우친 그런 의견만 옳다는 사람들이 그런 뭐 그런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한국형 영어 어덜트 작품 처음 느껴졌거든요. 아. 네. 매우 밝은데도 어두워. 톤은 진짜 매우 밝거든요. 근데 엄청 어둡거든요. 내용은. 그래서 사실 망했는데 강동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흥행이 막 실패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플란다스의 개네. 플란다스의 개네. 플란다스의 개. 아. 첫 작품도 플란다스의 처럼 망했잖아. 근데 네. 이게 약간 이 감독의 약간 살인의 네. 추억인 거지. 네, 살인의 추억. 그래서 앞으로가 다음이 좀 기대되는 네. 엄태화 감독. 아우. 정말. 심지어 동생도 잘 써먹어. 네 맞아요. 거기서 그걸 써먹을 줄 거기서 누가 그걸 알았겠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연상원 감독의 반도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미국을 불러오는데 여기는 끝까지 한국에서 해결하겠다는. 맞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지금까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보면은 뭔가 한국 작품인데 미국 영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미국 네. 작품 느낌이 계속 왜냐면 레퍼런스는 계속 가져오는데 그걸 한국적으로 가려는 쓰는 방법이. 네. 그거를 못 바꿨어요. 근데 요거는 음. 진짜 제대로 잘 바꿨다는 느낌. 음. 그 점에서 저는 이거 높은 점수를 평가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진짜요. 아카데미 이번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최대 이제 왜냐 아카데미 선정한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사실 뭐 내보낼 작품도 사실 없긴 했는데 거미집하고 이거 정도. 네. 근데 요게 이제 선정된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적이면서도 이병헌이나 스타 파워도 있고 왜냐면 또 오징어 게임에 네, 그렇죠. 예, 또 출연했기 때문에 또 스타 파워도 또 박서준도 뭐 마블 더 마블스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라는 배우 이름 인지도가 있으니까 네. 쓰는 게 있지만 한국적인 재난 영화를 또 보여줬다는 점 이것도 플러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콘크리트 투피아 너무 이렇게 짧게 하기가 좀 아쉬운데 어때 연말에 어차피 이게 또 50위권 안에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좀 더 얘기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스포츠부랑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